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대한민국이 명나라로 바뀐 지가 일주일이 넘었고 이제 곧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의 재판은 올스톱, 전부 다 재판이 중단된 상태고 이재명 총통 각하 한 명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전부 파괴돼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오늘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대북송금과 관련된 내용을 본인의 입으로 실토를 하고 사실상의 자백을 하는 내용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공론화를 부탁드리고자 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보안 사항입니다. 근데 결국은 알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럼 저희는 최대한 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꼭 하시기 바라요. 그거 해야 돼요. 네. 그쪽에서 정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돌파구를 좀 많은 기회를. 근데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지금 단대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네. 잘 되기를. 하여튼 꼭 해야 됩니다. 예,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때까지 조금씩만 신뢰를 만들어 온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20년 바야흐로 문재인 시기입니다. 당시 문재인이 이재명을 갖다가 버리고 박원순을 데리고 방북을 추진하면서 이재명이가 당시에 똥줄이 타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북한과의 연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던 과정에서 나온 게 이 대북송금 범죄인데, 이거를 지금 본인의 입으로 보안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서는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다, 그쪽과의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본인의 입으로 신나가지고 줄줄 전부 다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2020년 영상이기 때문에 무려 5년 전 영상인데,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어떻게 된 게 아직까지도 이 범죄자가 길거리를 그냥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간 것인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은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 말은 즉슨 중국, 러시아, 북한을 우리는 적국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은 어떠한 경계심도 가지지 않고 굉장히 좀 뒤틀린 외교관과 안보 의식을 보여주면서 북한이 우리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파렴치하게 유튜브 영상에서 정말 뻔뻔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 남침 의도를 숨기다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서 남침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침략한,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북한은. 근데 우리가 이런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의식 없이 예전에 한민족이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따지자면 모든 인류 인종이 원래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의 DNA, 단세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원을 따지자면 끝도 없어요. 과거에 한 민족이었든 아니었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최근까지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에게 수없이 사과와 배상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반일 감정에 아직까지도 잡아먹혀 있고, 반면에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분노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자 반미 종북 종중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역사관과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뇌가 된 상태인데, 그 세뇌에서 탈출하는 게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소름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최백은 TV 라이브 하면서 서로 편한 느낌으로다가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화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속에 들어있는 본심이 의도치 않게 다 나와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자, 오늘 제가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바로 김민석에 대해서입니다. 김민석이 이제 총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얼굴만 봐도 참 재수가 없다. 이게 진짜 유능해서 재수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그냥 한심하고 너무 쪽팔려서 진짜 재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총리에 이런 사람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쪽팔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 김민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 받은 적이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받았고요. 심지어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이 선고됐었습니다. 또 2008년 12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만 2번이 걸린 거예요. 이거는 민주화 운동했다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이 인간의 인격과 도덕성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건 지나가는 7살 유치원생 잡고 물어봐도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러한 김민석에게 반미주의자다 이러한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누가 진짜로 이런 질문을 했다면은 조금은 저에 대해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다 그럽니다. 참으로 이게 뭐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우리 김민석 씨의 의향대로 제가 오늘 많이 조사해서 말씀드리고 뭐 그리 조사하지 않아도 원래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 일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각성으로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사 반란 세력에 동의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게 된 것. 야, 빛의 혁명 과정. 이게 참 진짜 너무나 이거 소름 돋는 워딩입니다. 저희 북한 노동당 TV에서 나올 것 같은 워딩을 대한민국 총리가 되겠다는 양반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간첩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조선인민노동당에서 쓰는 워딩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갖다 쓸 수가 있는지 너무나 소름 끼치는 부분이고, 제가 동년배 중에 해외여행 자율화 이후에 해외 경험을 빨리 많이 한 편에 속한다. 미국에서 다양한 공부를 했고 한덕수 총리와 같은 하버드대를 다녔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가졌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중국 공산당 간첩 스파이 중에서도 미국 변호사 자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버드대 나온 사람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본인은 반미가 아니라 친미주의자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할 것이며 미중 패권 다툼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동맹은 변치 않는 견고함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워딩 정도는 써줘야지 친미주의자 아닌가요? 이 정도는 써줘야 반미주의자가 아니게 되는 거지. 무슨 뭐 나 하버드대 다녔어요. 나 미국 변호사 자격증 있어요. 나 해외여행 많이 가봤어. 이런다고 반미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개뼈다구 같은 논리는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또 밑에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요거 2번이나 받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받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완납을 했느냐? 라고 하니까 이미 끝난 얘기다 하면서 갑자기 또 이제 검찰 탓을 합니다. 지금 김민석의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전부 다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정신승리를 자꾸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문화원 점거 사태, 요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테러리스트 그 자체입니다. 미국에서도 테러리스트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갖다가.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 모든 뭐 점거, 폭동, 테러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폭동, 테러는 없어요. 뭐 간혹 이제 정신 이상자가 이유 없이 할 때도 있는데 보통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에 날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유가 뺏겼기 때문에 보통 뭐든 간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범법을 저지르는 게 합리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 문화원을 점거해가지고 명백하게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받은 사람이 본인의 죄와 잘못을 계속해서 합리화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반성이나 내가 좀 철부지 시절에 그 치기 어린 시절 운동권 선배들의 영향 때문에 잘못된 반미의식을 갖고 이런 좀 악행을 저질렀었다. 참으로 쪽팔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뭐 이런 워딩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자꾸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인성과 도덕적 결함이 돋보이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더 가관인 게 김민석의 형이 이 김민웅이라는 사람인데 김민석의 친형이자 촛불행동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6월 7일에 촛불행동 카드뉴스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미국에 계속되는 내정 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 참으로 좀 어처구니가 없는 말인데, 정말로 미국이 지금 내정 간섭을 했다고 한다면은 진작에 이재명은 지금 관타나모를 갔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지금 두 손 두 발 다 자유를 갖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증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단체가 촛불행동인데, 이 단체의 대표가 바로 이제 김민석의 친형 김민웅이고, 거기다가 이 촛불행동의 성명을 읽어보면 더욱더 가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미국이 계속되는 내정 간섭,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왜 그렇게 지금 뭐 미국이 내정 간섭한다고 발작들을 떠느냐 라고 해서 봤더니 이유가 이거랍니다.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견고하다.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섭다. 이게 진짜 찐 공산주의자들의 광기구나. 전 진짜 진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에 한미 동맹이 철통같이 견고한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깨져야 되는 것이고, 시시하면서 중국한테 엎드려가지고 나라 공산화 시켜가지고 적화 통일을 한 다음에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 수준으로 다시 이제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저기 김씨 3대 독재에서
벌벌 떨며 살아야지 이들이 원하는 내정 간섭이 끝나는 것인지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좌익들에게 공격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우파들이 정말 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야흐로 10년 전을 회상해 봤을 때 이 세월호를 이용한 정치 선동이 뭐 지금까지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야 좀 사그러들었지만은 뒤에 뭐 이태원도 터졌고 뭐 워낙 이제 여러 가지 굳이 그걸 이용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들이 세월호 선동을 이제 멈춘 것이지만은 근 10년 동안 이 정말 사고 비극적인 희생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해댔습니까? 뭐 희생자 추모를 가장해가지고 정부 규탄을 하면서. 근데 우리 보수들은 현재 뭐 무안공항에 대해서 이 희생자 추모를 가장해가지고 현재 이재명 정부를 뭐 규탄하고 그런 집회를 뭐 열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 좌익들은 이 생계형 정치인들도 많고 생계형 시민단체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조직적 네트워크가 희생자들을 팔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흔히 말하는 시체팔이 비즈니스. 이 피비린내가 나는 곳에는 언제든지 좌익들이 와가지고 피켓 들고 반정부 투쟁을 할 만반의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죠. 이 좌파들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조직은 굉장히 끈끈하고 규모가 말도 안 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파 진영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 사악한 돈벌이 사업, 가짜뉴스, 선동, 시체팔이 이런 것들을 위한 돈벌이에는 우파가 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좌파가 저기 200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극악무도한 시체팔이 시민단체 조직의 끈끈함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무안공항 참사가 터진 직후에 민주당에서는 제주, 뭐 무안 이런 지명을 쓰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재명은 페북으로 뻘소리 하다가 지우고 삭제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무안으로 달려가서 막 무릎 꿇고 쇼를 뭐 수첩에 받아 적는 쇼를 하고 막 그랬었죠. 다들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무안공항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가 공식적인 5.18 민주화 운동 당시의 희생자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인지 의문이고 또한 최근에 이 무안공항 희생자의 유족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진상 규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뭐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고 뭐 이재명이나 민주당 측에서도 이 진상 규명에 대해서 힘을 보태주질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러겠습니까? 뭐 무안, 아시아나 거점공항, 이재명의 대선 무안, 아시아나 거점공항,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 재조명. 요게 이제 이재명의 저번 대선 당시에 이번 대선 말고 저번 대선 당시에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무안공항에 대해서 여기 이제 거점공항을 아시아나로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이들이 조용한 이유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 무안공항의 책임을 묻고 진상 규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타고 올라가서 그 컨트롤 타워에는 누가 있냐? 결국에 민주당의 전신 노무현 김대중으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들이 벌벌 떨면서 이것을 묻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착공을 했고 노무현 시절에 개항을 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또한 경제성도 없고 진짜 전형적인 포퓰리즘 표심 공략용 정치 공항이라는 비판도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뭐 오죽하면 이게 뭐 활주로 해서 고추를 말리는 공항이다 뭐 이런 조롱까지 받으면서 이용객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뭐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뭐 전라도 표 얻으려고 어차피 이거 안 해도 전라도는 찍어줄 텐데 전형적인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었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되었고 결국에 이것에 대해서 파면 팔수록 뭐 콘크리트 둔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상이 규명되면 될수록 결국에 이 모든 사고의 책임자는 거슬러 올라가자면 민주당에게 있고 노무현, 김대중 심지어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지난 대선에 무안공항과 관련된 공약을 걸었던 이재명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입을 싹 닫아버리고 사람이 이렇게나 죽었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잠잠하게 묻어버리려는 것이죠. 정권이 반대였고 만약에 이 책임이 보수 정부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진작에 이미 민주당과 좌익 시민 단체들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피켓 하나씩 들고 또 촛불 행동에 나섰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런 모습은 좌파 정부에선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들 너무나 착한 것 같다.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이 이재명 시대를 버텨내기가 멘탈적으로 더욱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더 독해져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